자, 페이지 179페이지부터 지금 창의성에 관련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4번까지 있네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될 것 같네요. 표준 국어 대사전은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단순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창의성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다. 그치?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 이 글에선 정서적인 부분은 안 나오고 인지적과 의지적 요소, 창의성에 대한 인지적과 의지적 요소를 다루고 있죠. 지금 여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미리 표시를 해놓고 넘어갑시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직업군이라 할 수 있는 과학자, 작곡가, 화가, 소설가, 시인에게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이들은 세상에 없었던 자신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능하다. IQ가 높으면 천재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창의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창의적인 성과를 낸 인물들이 모두 IQ가 탁월하게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IQ와 창의성은 어떻다?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학습 부진화가 창의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다. 그럼 학습이 IQ가 낮으면 창의성이 높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읽기와 산수에 학습 장애가 있었고 다윈은 언어 습득과 읽기에 장애가 있었지만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를 내놓았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영역에서 모두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창의성하고 이 부분도 뛰어난 능력하고 여기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창의성을 구성한 여러 요소 중에서 유창성과 의지력이 어떻게 뇌에서 발현되는지 검토해보자. 그렇지? 유창성과 의지력. 창의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개념 사이에 연관을 발견해서 새로운 발상을 잘한다는 점에서 어떤 게 뛰어나? 인지적 유창성. 그냥 유창성이 아니고 인지적 유창성이 뛰어난다. 여기서 인지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지?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은 극도 긴장 상태에서 사고할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그렇죠. 저도 논술을 가르칠 때 막 설명을 해. 막 뭐 논리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뭐 이 부분이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에 양치를 딱 하는데 양치할 때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라고 창의적인 생각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가령 뉴턴은 패스트로 학교를 떠나 고향에서 쉬는 동안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서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각성이 높아지면서 연상의 폭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유창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각성 상태에 있으면 유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 좀 릴렉스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적 유창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농도 수준이, 그치? 이게 지금 계속 나오니까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가 된대. 뭐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한다. 어떻게 조절해? 농도가 높으면 신경 네트워크가 좁아지겠지. 그래서 어찌됐든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지를 해주는 거지. 한 실험에서 철자가 엉터리인 가짜 단어와 진짜 단어를 스크린에 무작위로 띄우고 피험자에게 진짜 단어이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키를 누르고 가짜 단어이면 키를 누르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매번 문제로 제시한 단어 앞에 다른 진짜 단어 하나를씩 보여줬다. 이렇게 앞에 보여준 단어를 마중물 단어,
진짜인지 아닌지 맞춰야 할 단어를 표적 단어. 우리의 목표는 표적 단어인데 이 마중물 단어의 표적 단어 이 부분을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치느냐 이 상관관계를 보겠다는 얘기지. 마중물 단어가 뒤에 나온 진짜 단어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은 더 짧아져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가령 표적 단어가 너스라면 마중물 단어가 백일 때보다 닥터일 때 반응 시간이 짧았다. 왜? 관련이 있으니까. 의미적 연관이 긴밀하니까.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서로 의미적 연관 긴밀한 단어들과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다.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에 관한 정보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을 때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으면 표적 단어 인식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마중물 단어의 정보가 표적 단어 정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면 그렇지? 있지 않다면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 인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 단어가 표적 단어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그치? 별도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활성화한 후 표적 단어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게 되므로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어떤 게 더 긴 시간? 다른 게 있을 때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에 경우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서 다른 연구자들은 L-도파라는 약물, L-도파가 뭔지 우리가 몰라. 투여했을 때 윈터, 서머 사이에, 그치? 겨울, 여름 사이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마중물 효과인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차이가 나지 않았어? 그럼 별로 의미 없다는 얘기잖아. 썸머 스노우, 여름인데 눈이래. 일어나는 것 같은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은 L-도파 투여 전에 비해서 현격히 길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L-도파를 투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까 그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뇌가 흥분과 각성 상태에 이르러서 얘의 연관성을 잘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지. L-도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이므로 나오네 여기에, 그치? L-도파가 지금 보통의 글에서는 L-도파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그 뒤에 얘기를 해줄 텐데 얘는 지금 구성을 조금 뒤바꿔 놨어. 재미있는 내용이지.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다. 전구체가 밑에 나왔으니까 읽어보면 어떤 물질 대사나 화학 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다.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라고 하면 노르에피네프린 바로 그 전 단계의 물질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노르에피네프린과 똑같은 효과가 거의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약물의 투여를 하게 되면 피험자들이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을 올려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좁히겠지. 그래서 유창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지. 반면에 신경 네트워크에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약물인 어떤 거? 프로프라놀롤, 그렇지? 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약물이래. 이걸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창의성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더 연관을 잘 시키겠지. 사전 의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약물 투여를 하게 되면 연상 테스트에 의해서 확인되는 유창성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창성 외에도 외부적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의지력이 요구된다. 이게 두 번째 지금 나온 거지. 두 번째.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창성을 봤다면 이제부터 의지력을 보겠대.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전두엽이다. 전두엽. 그치? 전두엽이 망가지면 흔히 의지박약증이 나타난다. 몸에서 영양소나 물이 결핍되면 그것을 찾아 먹으려는 생리적 욕구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고, 생리적 욕구는 시상하부에서 촉발이 되네. 그래서 시상하부를 거쳐서 대뇌 변형계를 매개로 해서 어디로 가? 전두엽으로 간다는 얘기지. 매개 되는데 매개. 그 다음에 시상하부처럼 동기유발의 핵심적인 부위는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또한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 이것은 측두엽과 두정엽, 여기에 다중 양상 감각 연상 구역에 여기에 저장이 된대. 이것도 전두엽과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온갖 욕구에 관련된 신체 내부의 정보는 전두엽에서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지식과 뭐가 돼? 융합된다. 그치? 전두엽이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야. 생리적 욕구와는 달리 장기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는 복잡한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런 종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지식의 융합을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그래서 목표 지향적 행동을 찾아 나선다. 전두엽이 지금 컨트롤 타워야. 전두엽이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측두엽과 두정엽의 다중 양상 감각 연상 구역으로부터 얻어서 당장에는 쾌감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보상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전두엽은 시상 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면서 생리적 욕구 충족과는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전두엽은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의지 부분에서, 의지력 부분에서는 여기가 제일 그건 거야. 전두엽은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생리적 욕구를 억제를 하면서 생리적 욕구와 충족과는 무관한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이 부분. 오케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전까지 전두엽은 외적 보상이 없을 때에도 내적 동기에 추동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한다. 전두엽이 이렇게 중요한 의지력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고, 우리가 가볍게 정리된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합시다. 창의성과 뇌라는 제목이었네. 창의성은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요소가 결합된 특성이다. IQ와는 상관없다. 혹은 특정 영역으로 뛰어난 능력과도 상관이 없다. 창의성을 구성한 여러 요소 중에서 유창성과 의지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유창성, 의지력. 지금 유창성, 인지적 유창성에 대해서 얘가 1번이라고 하고 의지력을 2번이라고 하면 여기 1번을 얘기를 하고 있고 쭉 가서 2번 의지력을 얘기를 하고 있네. 일반적으로 별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개념에서 연관을 발견하며 새로운 발상, 몰입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지적 유창성은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잘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긴장 상태는 대뇌피질 각성이 높아지며, 대뇌피질의 각성이 높아지며 연상의 폭이 좁아지고 유창성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흥분과 각성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래서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지한다는 얘기야. 마중물 효과에 대한 실험들이, 그치? 무엇을 지지해? 방금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 수준이 신경 네트워크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유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주장을 얘네들이, 마중물 효과 실험들이 지지한다는 얘기. 지지. 그치? 첫 번째, 마중물 단어, 표적 단어 해서 마중물 단어가 진짜 단어의 의미적 연관이 긴밀하면 연상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 설득력 있는 설명에 따르면 우리 뇌와 단어와 그 의미를 저장하는 사전 의미 네트워크라는 신경 네트워크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같은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으면 다른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신속하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L-도파, 얘는 노르에피네프린 전구체,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면 어떻게 돼? 각성과 흥분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인지적 유창성은 떨어지겠지. 그치? L-도파 이거가 되면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유창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후의 반응을 비교했고, 신경 네트워크에 이번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의 영향력을 줄이는 약물인 프리프라놀 얘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약물을 투여하니까 유창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지금 1번과 2번, 3번, 4번, 1, 2, 4번은 그 인지적 유창성을 상승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L도파 얘만 인지적 유창성을 하락시키는 부분이지. 이해되지? 의지력 부분 보면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미래의 성취에 대한 동기 유발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력이라고 한다. 그치? 뇌에서 의지력의 핵심 부위는 어디? 전두엽이다. 시상하부 대뇌 변형계를 매개로 해서 그리고 측두엽과 두정엽 다중 양상 감각 연구 구역의 욕구 충족 지식이 저장되는데, 이것들은 다 모두 뭘로 전두엽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두엽과 시상하부도 연결되어 있고, 얘는 대뇌 변형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지. 시상하부하고 대뇌 변형계 그리고 전두엽 이런 게. 그 다음에 전두엽과 측두엽, 두정엽 이 부분에 다중 양상 감각 연상 구역 이 부분이랑 또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전두엽은 여기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었어. 시상하부에서 촉발되는 생리적 욕구를 따르는 행동, 그러니까 당장 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생리적 욕구와는 무관한, 그러니까 당장 쾌감이 없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적인 행동, 목표 지향적 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당장 쾌감을 주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하지만 당장 쾌감을 주지 않고 의지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전두엽이 작용을 한다. 이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네. 우리가 문제를 4번이니까 얼른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1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보니까 1번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흥분 각성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연상의 폭이 좁아지게 되겠지. 두정엽과 측두엽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저장하고 있겠지. 같은 사전 의미 같은이야. 그치? 같은이면 두 단어 사이 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 극도로 긴장했을 때보다 긴장을 풀고 쉬고 있을 때 새로운 발상, 그치? 인지적 연관성이 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이 답이겠네. 시상하부에서 촉발된 생리적 욕구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장기적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즉각적인 쾌감을 얻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 2번 윗글에서 기억에 대한 진술한 내용, 기억이 창의성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번 특정 영역에서 학습 부진이 창의성 발휘에 긍정적인, 이 부분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파악을 해야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1번이 답이고, 니은은 지금 마중물 효과에 따른 실험들이에요. 마중물 효과에 따른 실험들.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봤죠.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표적 단어와 동일한 사전 의미 네트워크가 있는 단어는 마중물 단어로 쓰면 안 된다. 안 되긴 왜 안 돼? 써도 되는 거지. 마중물 단어와 표적 단어가 의미적 연관이 긴밀할수록 피실험자의 반응이 짧아진다죠. 3번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이면 피험자는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일 때보다 표적 단어가 가짜 단어이면 피험자는 표적 단어가 진짜 단어일 때보다 더 빠르게 반응.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썸머가 마중물 단어, 스노우가 표적 단어일 때 프랍놀롤의 투여는 어떻게 된다고? 더 잘 연관시키게 한다고 그랬잖아. 피험자 반응 시간을 줄이는 효과. 오케이, 4번이 정답이네. 유창성을 향상시켜준다고 그랬지.
유창성을 향상시켜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격 연상검사. 원격 컴퓨터로 하나 봐. 연상검사. 무엇을 얘기하면 무엇을 떠올리는 이런 검사인가 본데 일반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 단어를 피험자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창의성이랑 똑같네. 세 단어에 모두 연관이 있는 한 단어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를 검사한다. 가령 일본, 동전, 거북선? 일본? 이순신이네. 그치? 이순신이 하나의 답이 된다. 오케이. 500원짜리 동전이잖아. 이런 단어 세트를 여러 개를 보여주고 얼마나 신속하게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내는가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 피험자에게 프로프라놀로를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점수가 당연히 높아지겠지. 신속한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더 활발하면 각성되잖아. 그러면 연관성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점수가 낮아지겠지. 오케이. 이 검사는 피험자의 인지적 유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인지적 유창성 검사를 하는 거잖아 지금. 제시되는 한 세트 세 단어는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아니지. 들어가 있지 않지. 일본 동전 거북이 이게 어디에 하나의 사전 의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겠어. 이거를 인지적 유창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인데 인지적 유창성이 필요 없는 이런 검사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간접적인 마중물 효과의 반응 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이 검사의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그치? 짧은 사람, 신속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더 높겠지. 오늘은 여기까지.